자, 2016년에 실시했습니다. 2017학년도 6월고사 주로 후반부가 다 배치되어 있네요. 그죠? 일단 20번부터 보겠습니다. 20번 그림은 행성 가나가 태양과 이루는 이각을 표시했잖아 하고 있네요. 여기 이각이 180도라는 의미는 뭘까요? 태양과 이각이 180도라는 것은 여기는 충을 얘기하는 거죠. 이각이 0도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합이죠. 근데요, 이각이 180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얘는 내행성일 수 있을까요? 없죠. 다 외행성이에요. 외행성 위상관계를 보면 태양에 대해서 여기 지구를 놔둘게요. 외행성은 여기 충이 있겠고 합이 있네요. 충 근처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역행합니다. 이쪽을 우리는 동구라 부르고요. 여기를 서구라 부르는데요. 공전 방향이 어때요? 외행성 반시 방향입니다. 근데 공전은 반시계인데요. 위상변은 어떻습니까? 지구가 더 빨리 돌아요. 그래서 충 다음에는 동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충 다음에 동구를 지나서 합을 지나고 서구 다시 충이 되는 과정을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충에서 충까지 뭐라 부르죠? 해압주의. 그렇죠? 해압주기 S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정궤도 반지름에 따른 회합주기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어차피 지금은 내행성은 없어요. 왜냐니까 다 충. 이각이 180도는 외행성만 두 개 그려놨거든요. 회합주기가 제일 긴 놈은 누굽니까 하면 화성이 제일 길고요. 목토천으로 갈수록 회합주기는 점점점 줄어들면서 1년에 수렴해요. 됐습니까? 네. 지금 이런 그림에서 가와 나 중에서 누가 회합주기가 깁니까? 회합주기는 가가 더 길게 그려져 있죠? 네. 그래서 가가 화성, 나는 회합주기가 상대적으로 짧게 그려져 있죠? 나가 목성, 이런 정도 잡아봅시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공전주기하고 회합주기는 외행성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A는 동방의 이각입니까? 했어요. 예, 요 A 부분은 동구를 지나는 동방의 이각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니은 공정궤도 반지름은 했어요. 회합주기는 나가 짧겠지만 공정궤도 반지름은 나가 더 깁니다. 공전주기 역시 나가 더 길어요. 공정궤도 반지름은 가가 작다, 나가 더 길다. 괜찮죠? 네. 그래서 회합주기하고 공전주기 따로따로 신경 쓰셔야 되겠다고요. 회합주기에 대한 공전주기의 비율을 냈습니다. 나는 회합주기는 짧고 공전주기는 길죠. 나가 더 커요. 가가 작아요.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회합주기에 대한 가는 회합주기는 길고 공전주기는 짧고. 이해되나? 네. 정해 주십시오. 외행성은 충 다음에 동구합. 위상변화는 시계 방향 돌려야 된다. 지구가 더 빨리 돌아서 그렇습니다. (17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프톨레마이스 우주관과 코페르니쿠스 우주관이네요. 가운데 센터에 태양을 놔뒀죠. 가는 태양 중심설 지동설이네요. 당연히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했던 거죠. 반면 나는 가운데 센터에 누굴 놔뒀다고요? 지구를 놔뒀어요. 하늘 돌아야 하는 천동설이에요. 주전원을 그리는 것을 보니까 이놈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쓰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림 가는 금성의 이각이, 금성의 최대 이각이 수성보다 큰 거 당연히 모든 걸 다 설명하죠.
되겠나요? 네. 나는 금달 모양 화성이 관측되지 않는 것들을 역시 설명할 수 있죠. 우리 외행성은 절대로 반달 또는 그보다 작은 유상을 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나에서는 이 지구가 이렇게 있고 뭐 태양이 이렇게 도는 거에서 화성이 이쪽에서 돌아요. 그래서 항상 태양빛을 반사해서 반달 그 이상의 유상을 제시합니다. 연주시차는 어디서만 설명할 수 있나요? 지동설에서만 연주시차가 설명되죠. 천동설에서 연주시차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둘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얘기가 옳지 않죠? 확인됐습니까? 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주에 용암동물이 많죠. 제주에 용암동물이 많은데 굉장히 특수한 용암동물이 바로 요 16번에 보이는 당첨물 용암동물이에요. 일반적인 용암동물에는 석순, 종유석 이런 구조물이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여기 강원도 태백에 여기는 석회동굴입니다. 이 석회동굴에서는 당연히 석회암의 용해 과정을 통해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지고 그 역반을 통해서 종유석이나 석순 또는 기둥 모양의 석회 이런 것들이 만듭니다. 근데 당첨을 용암동굴을 보니까요. 석회동굴과 비슷한 종유석 석순 구조물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주도가 바닷가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개 껍데기 이런 데서 풍화가 돼가지고 탄산칼슘이 새 나와서 용암동굴이지만 아주 독특하게 종유석 석순과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특이하니까 세계 지질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정만 해놓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질학자 여기 제대로 발굴 안 해놓고 있어요. 게으른지 돈이 없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첨을 동굴로 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도니까 신생대는 맞습니다. 그리고 미은 일반적인 용암동굴에서 볼 수 없는 종유석 석순 구조물이 당첨물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석회암은 아니라고요.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둘 다 석회암이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주도는 용암동굴인데 제주도의 모든 용암동굴이 다 이런 종유석 석순 구조물을 가지는 건 아니고요. 당첨물만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전히 민간인이 못 들어갈 수도 없게 막아놓고 있고요. 그렇다고 제주도에 있는 지질학과 교수가 이거 연구하고 있냐면 안 해요. 돈이 없대요. (16번) 이해됐습니까? 네. 자, 18번 볼게요. 18번 그림 가나는 우리나라에서 27, 왜 하필 27의 관계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27.3일 정도 되는데요. 달의 1 항성월이죠. 네. 달의 적경이 다시 24시치가 될 때까지. 그래서 가와 나를 보니까 달의 적경이 변화가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냐? 네. 달의 적경이 변화 없다는 것은 1 항성월 27.3일 지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태양은요 12시에 있던 게 몇 시로 변했습니까? 12시에서 한 2시 정도 더 가 있죠. 네. 그래서 태양의 적경이 증가했습니다. 네. 가의 태양이 나의 태양은 약 14시 방향으로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태양은 항상 적경이 증가됐고 달은 1 항성을 지나는 동안 적경이 24시 증가되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온 상황입니다. 확인됐나요? 네. 그래서 가가 먼저 나가 나중에 찍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가가 먼저 나가 먼저 했다 했으니까 기억 얘기는 옳지 않죠? 태양이 지면 위에 떠 있는 시간은 했어요. 지금 근데 태양은 얘는 저기 델타를 볼 때 0도지만은 14시 가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네. 저기가 낮아졌다는 것은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줄어들죠. 네. 여기가 추운 날이고 낮 12시간이었지만 여기 낮 12시간보다 짧아졌어요. 그래서 나가 짧아졌다 했으니까 니은 얘기는 옳네요. 확인됐습니까? 네. 이게 1 항상원을 적은 거잖아요.
달의 위상이 같으려면 1 상망으로 돼야 됩니다. 29.5일 음력 한 달이 돼야 됩니다. 2.2일 더 지나야 위상이 같습니다. 지금 요 시간은 달의 1 항성으로 해당하니까 달의 위상이 같지는 않아요. 달의 위상이 같으려면 1호부터 2.2일 더 지나야 됩니다. 그럼 달의 1 항성을 1 상망을 이거는 중3 때 나왔나 중2 때 나왔나? 중2 때 나왔나요? 네.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18번 이해되나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두 번 또 엘리니오 라니아인 것 같은데요. 아, 신입생들이 예, 신생이 있으니까 엘리니오 라니아 한번 설명해 봅시다. 거하게 한번 해봅시다. 신생들 엘리니오 라니아 잘 압니까? 네? 엘니뇨 라니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우리가 평상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상시 태평양을 보는데요. 태평양은 이쪽 부분이면 서태평양이고요. 여기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인이 쓰면 인도네시아를 뜻하는 한자어예요. 태평양이 동쪽입니다. 여기는 동태평양인데요. 동태평양의 대표적인 나라가 페루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는 무역풍이 잘 불어옵니다. 무역풍이 잘 불어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엄밀히 말하면 남쪽 도해류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북쪽 도해류와 남쪽 도해류도 역시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잘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서태평양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네, 뜨거운 물이 많이 왔잖아요. 증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겠고 상승기류도 많이 일어납니다. 저하됩니다. 그리고 비도 많이 내리네요. 다 우지역이에요. 반면 네 번째, 동태평양 쪽은 어떻습니까? 하는데요. 여기 뜨거운 물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층수의 용승이 일어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차갑고 보합대 걸리며 맑은 날씨와 함께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많이 잡히는 게 humboldt-오징어예요. 몸뚱이가 잘 생각하고요. humboldt-오징어는 암모니아가 많아서 후처를 해야 먹을 수 있는데요. 맛있는 단물은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humboldt-오징어를 우리가 수입할 때는 거기다가 설탕, 조미료, 솔비사칼륨 같은 방부제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수입해 옵니다. 그거를 진미채 볶음을 해먹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상황이다 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원래 다양한 이유가 있겠는데요. 1프라임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바람이 잘 안 부는데 그러면 북쪽 대류 및 남쪽 대류도 이번 약화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럼 3프라임 요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쪽은 어떻습니까? 한데요. 옛날에는 뜨거운 물이 많이 와가지고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여기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조해지고 산불도 잘 나네요. 알겠습니까? 네. 4프라임. 그럼 동태평양 쪽은 어떻습니까? 하면 여기는 뜨거운 물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심층수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고 오장도 파괴됩니다. 비도 많이 내리고요. 그래서 홍수 피해도 입어요. 이렇게 무역풍이 약화되는 게 부정기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쯤에서 나오는데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를 뜻하는 엘 니뇨라는 말은 속어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무역풍이 약화되는 현상, 그래서 서태평양 쪽으로 뜨거운 물 제대로 못 보내주는 동태평양 뜨거운 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걸 엘 니뇨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오면 대응을 할 텐데 부정기적으로 와서
이런 각각 기상 이변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엘니뇨가 남자아이라면 여자아이라는 말이 있겠죠. 여자아이라는 이름은 라니냐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고 무역풍이 매우 강해진 겁니다. 그럼 북쪽 해류 및 남쪽 해류도 매우 강해지겠죠. 그래서 강화되면 하는 거죠. 그러면 3. 서태평양 쪽은 뜨거운 물이 와도 너무 많이 왔네요.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와요. 홍수 피해를 가져올 수 있겠고요. 그럼 4편 동태평양 쪽은 심층수 용순이 작살나게 올라와요. 와 그러면 오션 엄청 잡힐까요? 하면 그게 아니고 너무 추워요. 냉해 피해를 가져와요. 역시 부정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 하겠다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온의 편차를 볼게요. 수의 편차가 양의 값을 가졌다는 것은 평년보다 더 따뜻한 물이 많았다는 뜻이겠고 음의 값을 가진 것은 평년보다 더 수온이 낮았다는 말이 되겠네요. 근데 이 수온 편차가 누구 거? 동태평양 거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동태평양은 페루 앞바다의 수온이 평소보다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할게요. 평상시에 비해서 페루 앞바다 동태평양 수온이 평상시보다 올라갔다는 것은 이건 엘니뇨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하면 평상시보다 내려간 이거는 라니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수온 편차의 동태평양 수온 편차가 저랬는데 똑같이 수온 편차를 쓰면서 서태평양을 쓰면 어떻습니까? 엘니뇨 때는 뜨거운 물이 제대로 안 왔어요. 서태평양 수온 편차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가 되겠고 동태평양 라니아 때는 뜨거운 물을 서태평양 쪽으로 많이 보내니까 평소보다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연구가 인도네시아 쪽 따로 페루 앞바다 쪽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 물고기 안 잡히지 하고 있을 때 여기는 우리는 산불 많이 나는데 왜 그래 하는 데 보니까 미역풍의 영향 때문에 해류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기후 변화가 있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자소서 쓸 거 없는 사람들은 또 엘니뇨 아니어 쓰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 기상 이변 현상이 많은데 찾아보니까 엘니뇨 아니야 뭐 해가지고 우리 올해 뭐 엘니뇨가 걸리면서 기압의 배치가 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고기압이 더 세력이 강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쓰지 않을까 싶네요. P 기압을 나타냅니다. 동태평양의 기압에서 서태평양의 기압을 뺄게요. 라니냐가 되면 동태평양 쪽은 고기압이 강화되겠죠. 옛날보다 고기압이 강화되겠네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동태평양 기압에서 서태평양 기압을 빼게 되면 합니다. 여기는 저기압이 되는데 여기도 저기압이 또 강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시보다 저기압이었던 게 더더더 저기압이 되는 서태평양과 평상시보다 고기압인데 더더더 고기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그래서 동태평양의 기압에서 페루 앞바다의 기압에서 인도네시아 쪽의 기압을 빼버렸을 때 패턴은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동태평양 엘니뇨 때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엘니뇨가 되면 동태평양 쪽의 기압이 낮아지고 서태평양 기압 쪽은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릅니까 하면 엔소 진동 또는 남방 진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보통 동태평양은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기압을 재고요. 서태평양은 인도네시아 보면 다윈섬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다윈섬이라고 있어요. 물론 갈라파고스 군도에도 다윈섬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서태평양 인도네시아의 다윈섬에서 재고
동태평양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제곱 그렇게 기압의 차이를 남방진동 또는 엔서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때와 라니아 때 구분해 주셔야 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중2 내신 정도에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수권을 보면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수온을 해수를 층상 구조를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혼합층의 두께라는 것은 결국엔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두께라고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여러분들 라니아가 된다면 서태평양의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깊어질까요? 낮아질까요? 깊어지겠죠. 뜨거운 물을 많이 보냈으니까요. 반면 동태평양은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얕아지겠죠. 엘니뇨 때는 또 그와 반대가 되겠다고요.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라는 것은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두께. 이해됐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 얼마나 더 두껍게 형성되었습니까? 하는 것은 결국엔 혼합층이 얼마나 두껍게 형성되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해돼서? 예, 지금 엘니뇨 라니아의 얘기를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좀 이따가 9번 문제에 대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번 문제, 동태평양 수온에서의 수온 편차를 봤다 했습니다. 예, 우리한테는 요걸 주고 있습니다.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를 주고 있습니다. 확인됐나요? 그래서 A 시기는 이게 A 시기가 되겠네요. 엘니뇨 시기가 되겠고요. B 시기는 그지? 예, B 시기는 라니아 시기를 B 시기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A 시기의 동태평양 해역에서는 했습니다. A 시기 엘니뇨 때 했습니다. 무해포의 세기가 강해졌어요? 약한 거죠. 됐습니까? 네. 뜨거운 물을 태평양에 제대로 못 보냈으니까 수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니은 얘기는 맞죠? 뜨거운 물이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도 두꺼워져 있는 상태라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를 질문한 거고요. 뭐 기존에 공부해봤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엘니뇨 라니아 문제는 각 모의고사 못해도 2번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나오는 정말 단골뱅입니다. 네. 점수 먹으라고 주는 것들이고요. 요 구호 같은 경우에는 뭐 3점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2점, 3점 가릴 것 없이 엘니뇨 라니아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9번 확인됐습니까? 네. 다른 질문 있나요? 다른 건 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9월로 넘어갈게요. 2016년에 실시했습니다. 2017학년도 9월 거 하는데요. 이제 85쪽부터 시작하면 되죠? 솔직히 9월 안 풀었다 손. 뭐야? 왜 이 손이 갑자기 만들가? 이거 둘만 안 푸는 거 맞아? 3명? 자 그러면 진도 나갑시다. 9월에 질문상 받을게요. 몇 번 할까요? 3번이요. 13번 또 11번 11번 15번 15번이요. 15번 또 그리고 몇 번이요? 9월 질문상 85쪽 20번이요. 20번 20번 14번 18번 3번이요. 3번 3번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네. 예, 갔다 오세요. 다른 질문상 없어요. 없어요? 네. 자, 3번부터 보겠습니다. 카톡방 3번부터 볼게요. 네. 나 다음 표는 광상의 생산 과정과 광물 자원의 예를 보자 했습니다. 자, 우리가 광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광물이 상대적으로 농집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 결국엔 불에서 우리가 광물을 캐내다 보니까 암석의 종류, 즉 변성암이다, 회적암이다,
그리고 화성암이라 하는 것과 같은 패턴으로 변성광산, 화성광산 이런 말들 씁니다. 여기에 화성 광상을 준비했네요. 화성 광상은 생성 과정은 마그마의 냉각 과정에서 이제 금속 성분들이 먼저 정출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그마의 냉각 시. 그래서 대표적인 광물이 얘는 주로 메탈, 금속들이 많아요. 반면 A 광상인데요. 대놓고 변성 작용을 받잖아요. 이건 변성 광상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흑연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럼 남은 건 뭐다? 퇴적 광상이네요. 그래서 각종 풍화, 심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령토는 장석의 풍화작용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동점토 광물들이 되겠네요. 그리고 고령토가 열대지방에서 화투풍화에 끝까지 가면 알루미늄 원광에 해당하는 복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상의 얘기는 현재로서는 지구가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구가 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부터는 G2로 넘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은 여기 과거 1학년 입학하면 중국어서 범위예요. 그리고 과거에 혹시 합격하지 못한다면 이 광상의 얘기는 일반인 고등학교에서는 다룰 일이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A는 했어요. 변성 광상이잖아요. 당연히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용되죠. 지구 에너지는 크게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요. 그 외에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로 에너지가 있습니다. 퇴적 광상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래도 풍화 이런 것들은 태양 에너지가 근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화성과 변성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근본이 됩니다. 마그마의 냉각 과정은 기억입니까? 예, 이거 맞죠? 이연도 괜찮네요. 비금속 광물 자원은 모두 B에서 산출됩니까? 했어요. 고린도는 비금속이 맞아요. 근데 복사이트는 뭐라고? 복사이트는 알루미늄 원광이에요. 금속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금맥이 이렇게 있는 거는 화성광상이에요. 근데 금맥에서 지하수 똑똑 떨어진다 해서 금가루가 모래에 껴있네요. 뭐라 부르죠? 모래에 금가루가 있어요. 사금은 퇴적광상이 돼야 되겠죠. 네. 금맥은 화성광상이 맞습니다만 사금, 사철, 모래에 껴있는 거 이런 것들은 퇴적광상이에요. 그리고 심해에서 얻을 수 있는 망간이 담겨 있잖아요. 그것도 금속이 주되지만은 그래도 침전 과정이니까 망간이 담겨도 퇴적광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아마 올해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망간이 단계가 우리나라가 이제 채굴권이 있는 클리퍼스 광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채굴권이 있는데요. 그게 채굴하고 나면 그 망간이 단계에서 일련의 화학 전지와 같은 효과 때문에 산소가 발생한다라는 논문이 올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채굴한 지역에서는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학자들의 주장이고 완벽하게 맞는지 검증은 연학자들 다시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심해층에 산소가 생각외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층수가 우리가 표층수환 말고 심층수환 통해서 산소의 공급이 있었다라고 G2에서 가르치게 되는데요. 조금 새로운 의견이 올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광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뭐뭐뭐만 하면 잘 안 맞아요. 예외 많아요. 모든 잃어버리면 예외 있는 것들 많아요. 퀘스천. 화성광산 주로 금속 광물이 얻어진다 했잖아요.
화성방사에서는 금속 광물만 얻어진다. 이러면 될까요? 안 돼요. 그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다이아몬드, 화성방사에서 얻어진 겁니다. 지하 한 500km 정도 깊이에는 다량의 다이아몬드 원광이 있을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예, 파고들어가면 되겠죠. 500km? 무슨 파고들어가냐? 근데 그게 마가마가 이렇게 쑥 올라오는 과정에서 같이 떨궈져서 같이 끼어들어 올라와서 터져서 주변에 다이아몬드 원광을 만들어 흩뿌린 거예요. 지금도 외국의 어떤 공원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주울 수 있는 입장료 내가서 주면 자기가 되는 그런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입장료가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렇게 안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중에 실제로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이아몬드 공원 입장료 내고 해서 다이아몬드 주우면 자기가 돼요. 다만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값어치를 하려면 원 다이아몬드는 별로 아주 비싸진 않아요. 그 브리언트 컷 해야 비싸지죠. 어쨌든 자 3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11번을 볼게요. 11번 두 종류의 지상망원경을 지었습니다. 가는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 이용한 흔히 말하는 광학 망원경이 되겠네요. 이때 얘는 반사 망원경입니까? 국적 망원경입니까? 빛을 반사하는 반사 망원경이죠. 직광은 뭘로 합니까? 오목 렌즈로 직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반면 나는 전파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A의 초점거리가 길수록 배율이 커집니까? 했어요. 우리가 배율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포커스 저반의 초점거리에 대한 대문의 초점거리죠. 근데 A가 누굽니까 하면 저반 렌즈잖아요. 그래서 저반 렌즈의 초점을 길면 배율이 커질 게 아니라 감소하죠. 그럼 얘기 틀렸어요. 확인됐습니까? 되겠나? 네. 다음 투내능이라는 이름을 썼네요. 투내능은 구경분의 파장인데요. 그래서 B의 지름이 전파망원경의 지름이 커지면 투내능 값은 작아지는데 투내능 값이 작아진 게 좋은 거랬습니까? 나쁜 거랬습니까? 이건 좋은 거죠. 투내능은 두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거리로서 투내능 값이 작을수록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름이 클수록 분해능이 좋아져요? 이게 맞아요. 나는 가보다 짧은 파장, 더 짧은 파장은 가시광선이 더 짧죠. 그래서 지금 얘기 옳지 않네요.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니은 하나가 정답돼야 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3번. 다음 13번째 문제 볼까요? 13번 문제는 같은 속력을 이동하는 두 판의 경계를 보시죠. 나타냈죠. 나와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줄 건 게 뭡니까 하면 해력입니다. 이 해력은 그 경계를 통해서 해력에서 이제 막 생성되다 보니까 해력 경계로 양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죠. 네. 그리고 그 해력 옆에 이렇게 변환 단층이 그려져 있네요. 변환 단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해령이 있는 것을 보죠. 즉, 이 해령에서 양쪽으로 판이 벌어지고 이 해령에서 양쪽으로 판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도 변환 단층을 주고 여기 이쪽도 해령이 있어요. AB 사이가 해령이 있고 이렇게 AB 사이를 그어놨어요. 그러면서 AB 사이에 나이를 물었습니다. 여기 해령이 뭐가 된다고? 나이가 제일 어리죠. 그래서 나이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변환단체에서 과연 나이의 연속적인 그림이 나올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불연속한 그림이 나왔어야 될 것이겠고요. 이런 그림은 4번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변환단치 있으면 나이가 불연속해지게 됩니다. 해령에서 이제 판이 막 생성되니까 여기는 나이가 가장 어린 이제 막 생성된다고 써야 되겠고요. 이해됐어요? 네. 다음 14번 얘기를 넘어갈게요. 9월에 14번 볼게요. 그림가는 어느 해 우리나라의 영해에 미친 황사가 발생한 3월 4일 모습인데요 해놨습니다. 나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 백령도에 관측된 황사 농도를 나타냈는데 했네요. 가에서 황사의 발원지는 고압되어 있는 A쪽일까요? 저압되어 있는 B쪽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황사는 중국에서 이렇게 쫙 넘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압대에서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겠죠. 상승되고 있어요. 저압대에서 공기가 상승할 때 그때 먼지가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건 수송을 통해서 고압대 있는 쪽에 하강 기울 때 같이 던지는 거예요. 황사 발원지는 저압대입니다. 그래서 들고 올라와서 원래는 고압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이동성 고기압인 양측각 기단 있는 쪽에 이렇게 던져냈어야 돼요. 근데 이 양측각 기단이 이동성 고기압이라고요. 편선풍 따라 서에서 동으로 우리 쪽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황사가 있을 때는 우리나라는 고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이 양측각 기단이 왔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황사의 발원지는 B가 더 좋아요. 좋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B가 맞아요. 이랬어요? 네. 되나? 네. 그래서 A 지역일 가능성이 더 크다. A는 고압대니까 아니에요. B 저압대. 여기서 황사의 발원지예요. 확인됐습니까? 네. 3월 6일 황사가 짠뜩이네요. 백령도에 황사가 짠뜩일 때는 백령도에 고기압이 걸려있어요. 상승 기류, 하강 기류가 강했다. 괜찮죠? 이해됐습니까? 네. 사막 면적이 줄어들면 황사 발생 빈도는 늘어나요. 이해됐어요? 황사는 100회 1익한 존재네요. 왜 1익하다고 했을까요? 내가 좋은 것도 날아오니까. 우리가 동일 위도상의 유럽을 보면 유럽은 바다에서 유럽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편서풍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발생한 대기오의 물질은 편서풍 타고 서에서 동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대기오의 물질은 이산화황이나 질소산화물 같은 산성비의 원인 물질들이 많은데요. 다시 말하면 산성비가 뿌려집니다. 서유럽에서 발생한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동유럽의 산성비를 뿌립니다. 그럼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우리나라 쪽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근데 황사에 금속 성분들이 많아요. 엄밀히 말하면 중금속이 돼요. 금속이 사는 물은 염기성입니다. 금속이 사는 물은 염기성이라는 것은 산성비가 내렸을 때 그거를 중화시켜줍니다. 이걸 우리는 100회 1익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는 태백 산맥 이런 쪽에 석회암 지대들이 많습니다. 석회암은 금속 성분, 철, 마그네슘 이런 게 부족해요. 근데 황사가 일부 철 이런 것들을 보내줍니다. 황사가. 그래서 토양의 철은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자에게 중심 원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또 중요 금속 성분이 됩니다. 황사에서 발원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석회암 지대는 나무가 또는 식생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우리나라 석회암 지대는 식생이 좋은 것은 역시 황사 성분 때문에 그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사하라 사막에서도 역시 황사 성분들이 피어올라가지고 대서양에 뿌려줍니다. 그래서 그 금속 성분들로 인해서 바다에 필요한 금속 이온들이 녹아 들어가고 플랑크톤이 증식할 수 있고 물고기들이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이유기도 합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해봤습니다. 14번. 그럼 설명 다 됐죠? 네. 15번 볼게요. 15번 그림 가나는 현재와 미래 어느 시점의 자전축의 경사방과 경사가를 나타냈습니다. 가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태양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죠. 여기가 원일점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23.5도 각도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북반구 입장에서는 여름이 걸리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멀다 하더라도 자전축이 태양 쪽에 가면은 그래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더 높은 상황이 가의 이쪽 원점 상황입니다. 확인됐습니까? 근데 가에서 나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자전축의 방향이 태양과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버렸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차 운동 주기의 2분의 1이 지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북반구가 겨울이 되버립니다. 이해됐어요? 되겠나요? 네. 그래서 나일 때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건 했습니다. 우리가 북반구는 여기가 겨울인데요.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요? 남반구는 이쪽이 겨울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겨울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여름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남반구는 원일점에서 겨울이었는데 이제는 근일점에서 겨울이 걸리게 됩니다. 남반구는 이온교차가 감소합니다. 북반구는 이온교차가 증가하지만 남반구는 이온교차가 감소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그래서 나일 때가 큰 것을 골라 남반구 이온교차는 감소하기 때문에 기억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되겠나? 네. 우리나라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를 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겨울인데요. 북반구가 겨울이 되는데요. 이때 만약 동짓날을 따진다면 동짓날, 겨울날 90 마이너스 우리나라 위도를 표시하는 기호예요. 근데 동짓날의 남중고도는 마이너스 23.5도를 찍게 됩니다. 근데요, 이번에 자전축이 몇 도로 바뀝니까? 하면 22.5도로 바뀝니다. 여기 말하는 23.5도는 바로 요 23.5도예요. 그럼 요 23.5도가 어떻게 된다고? 22.5도를 빼야 되네요. 1도 더 올라가요. 그래서 나에서는 니은 우리나라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1도 더 올라갑니다. 니은 얘기가 맞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반면 1년 동안 지구 전체 도달은 태양 복선이 정원했는데 이게 공조 궤도 자체가 바뀐 거 아니잖아요. 공조 궤도 똑같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억 남반구 이온유처럼 감소하고 디귿 1년 동안 전체 태양 에너지의 받는 양은 동일합니다. 되겠어요? 15번 해봤습니다. 라스트 20번인가요? 25번이죠. 18번 제가 질문. 아, 예, 18번 먼저 볼게요. (18번부터) 먼저 봅시다. 또 엘리뇨 아니냐? 야, 동우, 너 엘리뇨 아니야? 이거 얼마나 너 공부를 받는 거야? 정말 어렵군요. 자, 18번 그림 가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된 태양 적도 부근의 해수의 수온 편차를 나타냈죠 했습니다. 먼저 가를 보세요. 아, 이것 때문에 혹시 했나? 142와 100W 이 서경이고 이거 동경이거든요. 이 여기가 동태평양 쪽일까요? 맞는 건 이스트 동쪽 아니에요?
여기 북극이고요. 여기에 영국 그린치 천문대가 있어요. 영국 그린치 천문대에서 이쪽 방향이 동쪽 방향이라서 동경이라 쓰고요. 여기는 서쪽 방향에서 서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날짜 변경성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대략 135이 동경 135도 시간선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태평양입니다. 이쪽이 동태평양입니다. 태평양에 대해서 요 이는 경선으로 이를 쓴 것일 뿐이고 태평양은 이건 서쪽이에요. 그럼 엘니뇨는 완전 반대로 있는 거 보네요. 나가 훨씬 더 극적인 것 같습니다. 나는 동태평양 쪽을 볼 때 수온 편차가 무려 플러스 5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동태평양에 뜨거운 물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엘니뇨 거죠. 이해됐어요? 동태평양의 수온이 뜨거운 물이 플러스 5도, 수온 편차가 플러스 5도예요. 예전보다 5도가 더 높은 물이 그대로 남아있대. 이해됐나? 그래서 나가 엘니뇨라고 해야 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반면 가에서는 마이너스 2.5도가 되어 있잖아요. 평균보다 너무 차가워졌네요. 라니아다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럼 가 시기에 라니아 시기에 뜨거운 물을 많이 보내서 수온이 A가 수온이 양의 값의 편차를 가져요. 예년보다 더 뜨거웠어요. 비가 더 많이 내리겠네요. 강우는 편차가 양의 값이었다. 기억 괜찮죠? 나 시기에 동태평양에 있습니다. 엘니뇨예요. 뜨거운 물이 제대로 못 갔어요. 해수면 높이 편차. 뜨거운 물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해수가 높은 상태예요. 높이 편차는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런 얘기는 옳지 않죠. 동태평양 해수 용승 이렇게 차가웠던 이유는 뭡니까 하면 심층수 용승이 훨씬 더 심한 거죠. 가 시기가 더 심했어요. 나가 더 심했다? 아니죠. 지금 얘기 틀렸네요. 이해됐어요? 네. 이거 예전에도 수업 때 했는 거잖아. 경선 가지고 동태평양 서태평양 따지면 안 돼요. 되겠습니까? 예, 대망의 20번이군요. 20번 어느 해인데 하진날에 났습니다. 자, 오늘 특강점에서 하면 또 배운 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진날 했으니까 6시 방향에 태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1시 자 태양에 대해서 지구를 완전 반대쪽에 여기 놔두면 이건 밤 12시고요. 지구의 자전 방향은 반시 방향 이렇게 자전합니다. 따라서 21시를 물었잖아요. 21시라는 뜻은 저녁 9시를 얘기할 텐데요. 저녁 9시면 이 정도가 저녁 9시 21시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방향을 잡을게요. 12시와 18시 사이에 남방향 15시 방향의 접경이 남방향이 됩니다. 물론 여기가 동방향 서방향이 되겠죠. 적당히 우리나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우선부 대충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자, 이렇게 적도 좌표의 십자선을 하나 그렸다면 이제 지평 좌표의 십자선도 그려봐야 할 텐데요. 북동남서 쓰겠습니다.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폴라리스 맞고 정도의 정서 사이로 이렇게 천문의 적도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남방이 15시를 했잖아요. 내가 남중만이라는 이름을 쓸 건데요. 폴라리스 북극선에 시작해서 머리 꼭대기 천정이에요. 천문의 적도도 만났고요. 남점도 지나고요. 청남까지 가는 요게 남중 라인 됩니다. 언제 됐습니까? 예, 여기가 15시 라인 됩니다. 반면 폴라리스 아래쪽에 이쪽은 북중 라인을 하면서 15시와 완전 반대쪽입니다. 3시방 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정 정오 하잖아요.
자정, 자시의 딱 정각인데요. 자시라고 불러주는 게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를 자시라 불러줘요. 거기서 딱 정각이니까 밤 12시를 자정이라 불러요. 오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요. 그것의 딱 정오, 낮 12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좌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시와 오시를 잇는 선, 좌우선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그렇다면 가를 봤는데요. 가는 가운데 점을 놓고 동심원들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저 위 라인들이 동심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뭡니까 하면 이게 결국엔 북쪽 하늘의 폴라리스 북극성인데요. 폴라리스 북극성 위쪽 라인 되면 이쪽은 몇 시입니까? 하면 15시 라인입니다. 그 아래쪽 라인은 3시 북중방이 됩니다. 반면 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최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은 남중에다 되어 있고 여기는 남중 라인. 그래서 이쪽 요 라인 남중했던 라인들은 15시 라인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A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A는 15시 라인에 있습니다. C도 어디 있습니까? 근데 C도 15시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C는 같은 적경선에 있습니다. A가 이쪽에 있고 C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같은 적경선에 C가 있습니다. 반면 B는 이쪽에 B가 되네요. 별도로 없습니다만 D를 여기다 잡아놓을게요. D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적경은 B가 A보다 더 큽니까 했어요. 일주운동을 하게 되면 B란 놈은 약 6시간 후에 일주운동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6시간 후에 남중한다는 뜻은 얘가 적경이 6시 더 커요. 얘가 21시 라인이에요. 그래서 적경은 B가 A보다 더 크다가 괜찮죠? 저 위는 북극성 근처가 저기가 큰 거죠. 폴라리스가 플러스 90도의 정비를 가져요.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A 같은 경우에 아예 지지 않는 중극성이 돼야 되겠죠. A의 일주권을 연장하면 지면 밑으로 앉아요. 이해됐습니까? 20번 정리해 주십시오.